커피의 기원, 당신이 아는 건 거의 다 틀렸습니다. 1. 카투라, 카스티오, 파카마라, 티피카, 부르봉, 게이샤, SL28. 커피 좀 마신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수백 가지 품종, 수천 가지 맛. 그런데 이 모든 커피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믿기 힘들 만큼 좁은 하나의 지점에서 전부 만납니다. 15세기 예멘의 항구. 거기서 몰래 빠져나간 씨앗 몇 알.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는 거의 확실하게 그 몇 알의 후손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식물, 아라비카의 이야기입니다. 2. 아라비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하나 짚고 갑시다. 우리가 커피라고 부르는 아라비카는 원래 있던 종이 아닙니다. 커피 속에는 알려진 종만 13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129종은 대림 유전자가 22개입니다. 아라비카 하나만 44개입니다. 정확히 2배죠. 이 숫자가 오랫동안 이상했습니다. 1999년 한 가설이 제기됩니다. 아라비카는 오래된 원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이 만나서 생긴 잡종이 아닐까.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와 유전자 분석으로 사실상 확정됩니다. 아라비카의 부모는 카네포라와 에우게니오이데스였습니다. 카네포라. 우리가 로부스타라고 부르는 그 종입니다. 싸구려 취급받는 그 로부스타가 아라비카의 어머니입니다. 두 종이 우연히 만나 유전자를 통째로 합쳤고 그래서 44개가 된 겁니다. 언제였는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1만 년에서 5만 년 전이라는 설, 50만 년에서 100만 년 전이라는 설.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잡종이 생겼고 한참 뒤에야 퍼져나갔다는 거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3. 스스로 수분하는 식물. 아라비카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가 수분을 합니다. 스스로 꽃가루바디를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닫혀있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대략 75%가 자가수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전자 풀이 잘 안 넓어진다는 겁니다. 수만 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그래서 아라비카는 인류가 재배해온 주요 작물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좁은 축에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질이 아라비카를 세계로 퍼뜨린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씨앗 몇 알만 챙기면 됩니다. 들고 가서 심으면 알아서 밭 하나를 채웁니다. 밀수꾼에게 이보다 좋은 식물이 없죠. 4. 고향은 에티오피아 남서부. 그럼 아라비카는 어디서 왔을까요? 최근 유전자 연구에서 555종의 커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 그리고 남수단 일부. 에티오피아 남서부에는 거대한 지구대가 가로지릅니다. 그 계곡 양쪽에서 조금씩 다른 아라비카가 발견됩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코어 에티오피아 1, 코어 에티오피아 2로 부릅니다. 여기가 진짜 원산지입니다. 야생 아라비카가 사람 손 없이 자라던 곳.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멘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 역사는 대부분 예멘에서 시작하는데 말이죠. 5. 15세기 누군가 씨앗을 옮겼다. 15세기 무렵 누군가 에티오피아에서 씨앗을 가져와 예멘에 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카네포라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리베리카도 다른 어떤 종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라비카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지역이 아라비카가 자라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갔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맛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예멘에서 커피는 폭발합니다. 모카 항구를 통해 세계로 나가고 유럽이 미쳐 돌아갑니다. 볼테르가 하루에 75잔을 마셨다는 이야기, 바흐가 커피 칸타타를 쓴 거. 전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신 건 전부 아라비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좁은 유전자 풀에서 나온. 6. 씨앗을 삶아서 팔았다. 예멘은 이 독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수출하는 생두를 삶거나 살짝 볶아서 내보냈습니다. 씨앗 안에 배알을 죽이는 겁니다. 마실 수는 있지만 심을 수는 없게. 수백 년간 이어진 국가급 영업비밀 보호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봉인은 없죠. 7. 세 번의 밀반출. 첫 번째. 인도의 순례자 바바 부단. 17세기 중반, 삶아지기 전에 씨앗을 몰래 들고 인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보다는 전승에 가깝지만 인도의 올드 치크 품종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1600년대 후반의 네덜란드인들. 이들이 예멘에서 씨앗을 빼내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심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자란 그 커피가 훗날 티피카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예멘에서 자바로, 자바에서 카리브해로, 그리고 1700년대 중반 중남미 전역으로, 이후 100년 넘게 세계의 커피는 사실상 티피카 하나였습니다. 8. 부르봉 그리고 브라질. 세 번째 밀반출이 판을 뒤집습니다. 171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이 예멘에서 씨앗을 가져갑니다. 목적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700km쯤 떨어진 작은 섬. 당시 이름은 부르봉 섬. 지금의 레위니옹입니다. 이 섬에서 자라며 적응한 커피가 부르봉 품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알아챕니다. 부르봉이 티피카보다 훨씬 많이 열린다. 맛도 낮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소식이 브라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결단을 내립니다. 심어놨던 티피카를 통째로 뽑아내고 부르봉으로 갈아엎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미친 결정입니다. 수확량은 늘고 손은 덜 갔습니다. 브라질이 성공하자 중남미 전체가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중남미 커피의 대부분은 이때 갈아엎은 그 부르봉의 후손입니다. 브라질 커피가 세계 표준이 된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후 부르봉에서 카투라 같은 파생 품종들이 나옵니다. 카투라는 나무가 더 작고 체리는 더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연에서 저절로 생긴 건 품종입니다. 사람이 골라 키운 건 재배 품종입니다. 카투라는 재배 품종, 게이샤는 품종입니다. 9. 예멘은 퍼트린 게 아니라 걸러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어마어마한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야생에서 갈라져 나온 무수한 계통들. 그런데 세계로 나간 건 그중 아주 얇은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1850년대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커피가 예멘을 거쳐나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수출되는 물량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멘은 커피를 퍼뜨린 게 아닙니다. 걸러낸 겁니다. 거대한 유전자 저수지에서 컵으로 한번 떠낸 것. 그 한 컵이 지구 전체를 덮은 겁니다. 심지어 항구와 가까웠느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카항, 아덴항 근처의 커피들이 먼저 실려나갔고 내륙의 계통들은 세계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의 맛은 수백 년 전 누군가의 접근성과 우연히 만든 결과입니다. 10. 대가를 치른 1800년대. 좁은 유전자 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1800년대 커피 녹병이 등장합니다. 학명은 헤밀레이아 바스타트릭스. 스리랑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당시 스리랑카에는 거대한 커피 산업이 있었습니다. 녹병은 그걸 거의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인류가 자기도 모르게 전 지구적 단일 재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전자가 거의 같은 나무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었으니 병 하나가 전부를 위협할 수 있었죠. 11. 로부스타의 귀환. 이때 사람들이 다시 쳐다본 게 카네포라, 로부스타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자랍니다. 덥고 습해도 견딥니다. 타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훨씬 튼튼합니다. 그리고 녹병에 거의 면역입니다. 아라비카의 부모가 위기에 처한 자식을 구하러 돌아온 셈입니다. 19만 2030년대 티모르 섬에서 결정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아라비카와 카네포라가 자연적으로 교배된 나무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티모르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라비카의 맛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카네포라의 저항성을 물려받은 나무. 이후 이걸 다시 아라비카와 교배시켜 나온 게 카티모르입니다. 카투라와 티모르 하이브리드의 자손이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로부스타 비율은 줄고 저항성만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라비카는 카네포라 덕분에 태어났고 이제 다시 카네포라 덕분에 살아남고 있습니다. 12. 아프리카로 돌아가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 아라비카가 드디어 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식민지 개척의 결과였습니다. 부르봉 섬에서, 인도에서, 중남미에서 가져온 커피들이 아프리카에 다시 심어집니다. 원산지 대륙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돈 커피들의 집결지가 된 겁니다. 케냐에는 스콧 랩스라는 농업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계통을 실험합니다. SL28, SL34, SL9, SL14, K7. 지금도 우리가 마시는 이름들입니다. 그중 SL28은 티피카 마이너스 부르봉 계열, SL34는 에티오피아 레거시 계열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SL 이름을 달고 있지만 족보가 다릅니다. 13. 진짜 변화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라비카는 수백 년 전에 세계화됐지만 아라비카의 다양성은 세계화되지 않았다. 이게 1950년대부터 바뀝니다. 코스타리카에 세워진 연구기관들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해 중남미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험 재배에 들어갑니다. 우시우실 게이샤, 핑크 부르봉, 시드라, 치로소. 이름에 부르봉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부르봉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직행한 계통들이죠. 게이샤는 파나마의 한 농장이 세상에 알리면서 폭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품종이 파나마 땅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유전자에 파나마의 토양과 기후가 얹힌 결과 지금은 필리핀에서도 게이샤를 키웁니다. 14. 그래서 커피는 왜 맛있어졌나? 요즘 커피가 예전보다 확실히 맛있어졌습니다. 이유를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신이 좋아져서, 그라인더가 좋아져서, 로스팅 기술이 늘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생두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수백 년간 예멘이라는 좁은 깔때기를 통과한 커피만 마시다가 이제야 원산지의 다양성이 직접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걸러지지 않은 커피. 그게 지금 스페셜티 커피가 만들어내는 맛의 정체입니다. 15. 마무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부스타와 에우게니오이데스의 우연한 교배로 태어난 잡종. 스스로 수분에서 유전자 풀이 좁은 식물. 에티오피아 산속에 조용히 있던 나무. 누군가 씨앗 몇 알을 챙겨 배에 올랐고 누군가는 그걸 삶아서 막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 사이를 뚫고 훔쳐냈습니다. 그렇게 자바로, 카리브로, 브라질로, 다시 아프리카로. 130종이 넘는 커피 중에서 하필 이 한 종이 세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종의 맛을 기준 삼아 좋은 커피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확률입니다. 오늘 잔을 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잔이 여기까지 오는데 500년이 걸렸다는 걸. 16. 브랜드 브릿지 선택. 저희는 브라질에서 생두를 직접 골라 들여옵니다. 방금 이야기한 티피카를 뽑아내고 부르봉을 심었던 그 땅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산지에 나가고 가져온 생두는 매일 새벽 직접 볶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요. 커피의 역사가 궁금하셨다면 이제 그 역사가 담긴 잔을 한번 마셔보셔도 좋겠습니다. 왕이 커피였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커피 내리세요.